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확진자 수 자체로만 보면 어제보다는 줄어든 수치긴 하지만 최근에 숨은 감염자가 주변에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사망자는 역대 최저치였고요. 예. 21만 명이 넘었는데 오늘은 전일에 대비 2만 438명이 줄었습니다. 이 지난주 목요일하고도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예.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17만 16명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는 2만 8,787명 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급등 추세는 일단 안정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둔화돼 가면서 이제 정체기를 거쳐서 증가는 하겠지만 그렇게 다블링되는 이런 상황은 이제는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위중증 환자는 4명 늘어서 766명인데 안타깝게도 128명이 사망하셔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는 이 부분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지금 환자가 그러면 이 정도일 것이냐, 20만 명 정도일 것이냐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 진단 체제가 바뀌면서 PCR 진단의 여력이 한계가 되었고요. 젊은 층들이 대부분 이 증상이 있어도 잘 진단 검사를 받으려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무증상 감염자들이 사회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숫자보다 거의 두세 배는 많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서 유행은 당분간 아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양성률인데, 양성률이 30% 이상씩이나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이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검사하는 체계가 바뀌면서 숨은 확진자가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동시에요,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한 달 사이에 10배나 뛰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우려하던 바입니다. 2월 첫째 주에 1%인 것이 2월 넷째 주에 10.3%로 늘어났고, 지금은 3월이기 때문에 이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원래 이 자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위라기보다는 BA1에 비해서 BA2라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적어도 30-40%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행하게 되면 우세종이 될 가능성도 있죠. 영국이나 또는 미국 같은 데서도 한 10% 이상씩 나왔었고요. 인도나 덴마크나 중국 같은 데는 이미 우세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것이 병독성이 더 강하다든가 하는 증거는 그다지 없는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그런 증거를 동물 실험에서 내기는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병독성이라든지 면역 회피 능력은 BA1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세종이 된다 그러면 이 정점의 좀 높이가 더 높아지고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오미크론하고 증상은 비슷한 건가요? 네, 증상은 뭐 거의 같습니다. 병독성도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것이 뭐 더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뭐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대응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실제로 이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 하나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실제로 최근에 오미크론 확진된 분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보면 증상이 좀 일관되진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증상, 예를 들어서 뭐 장염 증세 앓는 분들도 있지만 고열을 또 앓는 분들도 있고요. 예, 이 오미크론의 경우에 사실은 고열이 적다고는 하지만 예. 모든 증상이 다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과 마찬가지로 사람에 따라서는 감염될 당시에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같이 감염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일관되지 않고 굉장히 편차가 클 수밖에 없고, 또 장염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오미크론의 특성일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면은 증상이 심하지 않다, 흔히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무섭게 안 보는데, 이렇게 막상 걸리고 나면은 증상이 심해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약하다는 것이고, 일부는 그 증상이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령층인 경우, 또 미접종자인 경우들은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미접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다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심하게 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정부에서 지금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그 급증 추세가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점으로 간다고 해도 20만 명대에서 정점을 이룰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고, 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를 고려한다면은 의료 체제가 감당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월 말 정도가 아마 의료 체제가 유지되는지 아마 피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확신이 있을 때에 방역을 완화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는 완화를 한다면은
만약에 그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고 예. 정점이 더 커지고 길어지게 되면은 의료 체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앞으로 한두 주 더 있다가 완화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원래 13일까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완화하는 것이 딱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지금 한다는 것은 좀 성급하다고는 보입니다. 일단 정점을 지나서 하는 게 더 적절하다. 뭐 이렇게 정점이 보시는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예. 확실하게 정책이라는 것이 보이면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 급증세 둔화라는 것은 뭐 하루 이틀 사이의 얘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더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교수님, 근데 유럽 일부 국가에서 오미크론 유행할 때 자연 면역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확진자가 늘고 나면 일종의 자연 면역 현상이 뭐 생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런 거는 확진자가 몇 % 정도 됐을 때 그게 가능한 이거 건가요? 뭐 몇 퍼센트라는 의미보다는 일단 예. 감염이 되면 자연 면역이 생기죠. 그런데 백신에 의한 인공 면역하고 다른 점은 백신에 의한 면역이라는 건 돌기 단백질에 대한 면역력만 있기 때문에 변이주가 나올 때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비해서 자연 면역이라는 의미는 오미크론에 들어있는 모든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내 몸에 생기기 때문에 그 양의 다소에 상관없이 결국은 이 자연 면역이라는 의미는 변이주가 생긴다 할지라도 굉장히 관용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예. 그 자연 면역이 생기고 거기에 인공 면역이 더해지면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그래서 예. 완벽한 면역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면역을 얻은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 결국은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예방접종 미접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도 감염이 되면서 가볍게 앓고 자연 면역을 얻는다면은 접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전체적으로 뭐 30~40%가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인공 면역으로 된 백신 면역도 60% 이상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90% 이상 면역을 갖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면서 예. 우리가 독감처럼 관리 가능한 엔데믹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근데 정부에서는 중증이나 사망자 수를 관리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다면은 중증이나 사망자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 것은 맞죠. 지금 수십만 명씩 나오는데 그분들을 다 관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 위주로 또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사망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진자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그 안에서 위중증화율이 아무리 낮아도 결국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행의 통제는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 오미크론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갖고 유행의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완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유행의 규모는 좀 통제할 필요는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일단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데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팍슬로비드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게 뭐 처방률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병원에서 못 구해서 처방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말도 맞는 것이 못 구할 수밖에 없죠. 예. 수량 자체가 지금 27일 날 4만 1,000명분이 더 들어와서 7만 3천 명 정도인데 예. 거기서 2만 수천 명분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5만 명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하루에 20만 명씩 발생을 하는 상황에서는 예. 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고령층들 굉장히 많을 거고 면역저하자들 많을 텐데 이게 지금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처방한다 그러면 50일 쓸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000명 훨씬 더 많은 상황 많이 처방을 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수급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예. 분배의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모자란다고 느낄 만합니다. 네, 지금 처방 문제도 있는데 이게 처방을 받기 전에 확진 여부도 빨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예, 85만 명 정도가 한계라고 그러는데 지금 85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관리가 다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검체를 채취하고 한 12시간 정도면은 결과를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한 1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그분들의 지역사회에 감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 팍스로비드를 처방받는데 사실은 진단을 받는다는 의미는 증상이 나타나서 PCR 검사를 받고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가 2, 3일 걸린다면은 결국은 증상 나타나고 처방받을 때까지 5일 안에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